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moon the and friends of moon stars. and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안녕하십니까, 신해철입니다. 생일이 지나고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축하 사연들도 다 봤고요. 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과 반성을 해본 후 이제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이제 좀 차분하고 점잖고 또 할 말은 하더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나의 내면이 많이 티가 나지 않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방송을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한 방송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방송, 런 DMC의 Here We Go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전저전전전전전전. 제가 이제 생일을 맞아서 주민등록증이 드디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나왔으니까 이제 나이트도 갈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좋아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는데 주민등록증 나왔다고 해서 바로 나이트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래네요. 궁금해요, 어른들의 세계가. 관영사와 부사와 감탄사 보내신 분은 꾸액 씨였습니다. 저는 방송에 적합한 언어들만 구사하면서 살았답니다. 마왕님이 음악도시 시장하시던 어느 날의 방송을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마왕님이 그러시더군요. 이런 젠장 빌어먹을. 그래서 전 생각했죠. 저런 말은 방송에 적합한 정도의 표현인가 보다. 다음 날부터 제 모든 관영사, 부사, 감탄사는 빌어먹을과 젠장으로 통일되었답니다. 어느 빌어먹기 더운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빌어먹기 덥다. 옆에 있던 알기만 하는 인간들이 경악을 하면서 제가 23년을 연애 한 번 못 해왔다는 사실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보라고 하대요. 생끝? 자기야, 빌어먹게 덥다. 그치? 또 생끝. 이런 젠장, 우리 자기가 땀 흘리네. 닦아줄게. 그렇군. 방송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연애에는 적합하지 않나 보군. 이제 다른 관영사와 부사와 감탄사를 찾아야지. 그래서 꽃돌이 하나 건져서 나도 연애질이란 걸 해봐야지. 제가 과거에 철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이가 더 훨씬 어렸을 때 방송을 하면서 그런 젠장이나 이런 그런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용어를 구사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정신 차리고 제가 또 그러잖아. 제가 정신 차린 날은 안 올걸요. 안녕하세요. 건전한 공무원이 또 연락드려요. 지난번 방송을 듣다가 해철님의 이거 자체 검열해야지. 뾰르르 소리에 귀가 콱 열리고 심장이 화끈하게 제껴지네요.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저자조차도 가물가물하지만 말의 풍경이라는 평론집에서 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확실하게 기억되지는 않지만 대충 설명을 하자면 말은 그 사람의 내면과 의식 등등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풍경이다. 아름다운 말의 풍경들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신해철님의 말의 풍경 그림 한번 끝내주지요. 그렇겠네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언어들을 풍경으로 나타내면은 거의 괴기나 옆으로 막 까마귀 날아다니고 한쪽에선 모나리자 옷 벗고 뛰고 저쪽에선 까마귀 뛰고 직업상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 피어나는 아름다운 중학생, 고등학생들 입에서 18, 개 아들, 열 아들, 제가 지금 점잖게 읽고 있는 겁니다.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종족의 자손들을 떠벌리는 그네들을 보면 무섭고 소름 끼치며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지요. 또 욕을 하는 사람이 성인일 경우 그렇게 천박하고 무식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미에. 개인적으로 저는 욕을 싫어하며 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바드, 해철님이 욕을 해대면 왜 그렇게 재미있고 기분이 좋은 거죠? 인간 망가지는 실체를 봐서 그런가요? 아니요, 전 알고 있지요. 해철님이 쏟아내는 욕설은 해철님의 언어 세계에 있어서는
님이 길다고 자신하는 발톱의 긴 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해철님 가슴에 가득한 아름답고 유려하고 해박한 말과 문장 생각을 알고 있기에 해철님의 욕설이 듣기 좋아요. 이 글 쓴 사람 내 사촌 동생이나 이거 청취자로 위장한 내 친척이다. 또한 그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욕으로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에 대한 사상 표현이라고 봅니다. 거창하지요? 그렇기에 욕을 통해서 통쾌함을 느껴요. 3년 묵은 체증이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도저히 방송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언어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길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도중 하차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도 씹새끼는 방송 언어로 너무 세다. 거시기 자제분은 어때요? 오늘은 과장님의 눈치 이리저리 살피며 근무 중에 글을 올립니다. 다시는 혈세 축내는 짓 안 하겠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좋게 봐주시면 고맙죠 뭐. 사실 제가 하는 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식구들이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해주니까 고마운 것이고, 남들이 이렇게 눈살 찌푸리자면 한없이 찌푸리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방송 중에 어떤 욕설이나 비어나 속어나 이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 사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욕설이어야 한다. 가령 방송을 100명이 듣고 있다면 그 중에서 최소한 정말 30명은 옳거니 욕 잘했다 라고 할 만한 욕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뭐 타이밍이 잘 맞는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막 욕을 하면서 그런 언어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표로 니놈이 마이크 잡고 한번 뭐라고 떠들어봐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욕이 치밀 때 제가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인데요. 잘 노는 놈씨, 해서 안 될 장소에서 하면 곤란하겠지만 어떤 아주 더러운 엿 같은 기분일 때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쓰셨네요. 예, 어쩔 수 없는지 아닌지라는 거는 그 우리끼리 정하는 거고, 우리끼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남들이 볼 땐 몰라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당부드리지만 우리 식구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논의는 곳에 가서는 우리 방송이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조금 더 뛰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살리려면. 크레이지 타운의 버터플라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 의견 보내시는 그 피드백들을 들어보면은 너무 이제 사연 위주, 또 슬픈 이야기, 뭐 이런 해가지고 가고 있다. 엽기성이 사라지고 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펄쩍펄쩍 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면 듣지 마세요라고 말할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런 섭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한 대 합니까? 라디오 방송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닙니다. 듣다 보면 사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한 1, 2주 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막 삽질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뭐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네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목소리 트는, 이 목소리 나가는 볼륨하고 음악 나가는 볼륨하고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생각할 때 지금 목소리가 크고 음악이 적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서 요구되고 있는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 듣다가 저도 굉장히 싫었어요. 뭐였냐면, 음악을 저는 상당히 크게 듣는 편이니까 음악 쾅쾅 터지게 해놓고 나서 예이 그러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DJ 멘트 나오면 쾅 그러는 목소리가 천장을 울리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악을 작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DJ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고 음악이 조금 뒤편에서 들릴 그런 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밸런스가 어때요? 오늘 제가 음악 조금 올려봤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참고해서 제 생각에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은 음악 쾅쾅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더 끌어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거나 좀 말씀해 주시고요. ghoststation.lycos.co.kr로 들어오셔서 거기 보면 이제 저한테 보내는 그
글들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 게시판이 있어요. 뭐 정식으로 출범했지만 준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다가 글 남겨주시기 바라요. 그만 좀 하지 그러셔들 박은영 씨께서는 우리 방송에 사연을 지금 올리고 있는 일부 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봐들, 이 방송 매일 빼먹지 않고 3시까지 듣고 오던 잠 다 쫓고 난 다음 그래도 아침 9시 수업 꿋꿋이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 중 하나인 그러면서도 마녀인 23살 여인인데 글 좀 작작 잘 좀 쓰지. 상품에 눈이 멀어 그런 유치 뻔뻔한 어디서 베낀 듯한 느끼한 말들이 아닌 산뜻한 말빨 죽이는 글들. 요즘 사연들 보니까 정말 유치 찬란하더군.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신해철이 그렇게 만만해? 그도 인간인데 너무 심하게 갈구지만 않지. 강철 심장인지 아닌지 글 쓰는 분들 생각해봤남? 무슨 얘기지? 애글도 유치해지기 전에 이만 줄이겠지만 산뜻한 말빨이 아닌 상품도 없는 방송에 유치한 글 적지 맙시다. 상품 생겼잖아 우리 근데 지금. 버섯돌이 씨도 잘 골라주세요. 요즘 유치해져가는 경향이 농후하던데 엽기적 단어 많이 쓴다고 말빨 죽이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이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 뭐 하나 주려면 참고하시어요. 읽지는 마시고요. 나 읽는다 지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익 아파트. 뭐야. 본인도 뭐 하나 주려면 일로 보내라고 썼잖아요. 에이씨. 자, 여기서 함께 외칩시다. 우리가 그렇지 뭐. 에이. 예, 니뿡유 씨, 예, 그래 고마워요. 계속 사연 도착하고 있어요. 서랍장 결국 사가지고 이사하셨네요. 라디오 보냈으니까 그만하세요. 착한 씨, 아슬아슬해요. 가끔은 나이 먹은 양반이 타면 슬쩍 다른 채널로 돌리기도 하고. 이 글 제목 먼저 읽어드릴까요? 해철 씨, 아마 이 방송 틀어놓고 다니는 택시기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양반이 타면 슬쩍 다른 채널로. 잘하셨습니다. 혹시 그 나이 먹은 양반이라는 분이 방송 관계자분이라든가 우리 방송에 경고 보내는 막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면 어떡해요? 예, 딴 데로 돌려주세요. 수원에서 창훈 운수 택시 운전하는 기사님들 월요일 오전 손님 없는 날이어도 입금들 하시고 안전운행들 하시기를. 손님이 뭐라 그래도 채널들 돌리지 마시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택시 기사분 한 분하고 트럭 한 대씩 확보됐네. 이게 왜냐하면 계속 확보돼야 우리가 나중에 야유회를 가든 뭘 가든 할 때 유용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은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다 이 남자 타령하는 마녀들의 사연이 무지하게 도착해 있으면 평소에 밝히시다가 한방 당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구린건방씨. 이웃집 놈이 내 속옷도 보고. 때깔 따뜻한 글이죠. 우리 이웃집 녀석 나랑 동갑인데 완전 찍혔다. 어제 우리 집 인터넷 하다가 컴퓨터 고장나서 걔한테 고쳐달라고 불렀다. 근데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속옷도 안 치워서 브라자도 다 보고. 그놈이 컴퓨터 고치려고 검색어에 못 쓰려고 S 딱 누르니까 딱 SEX가 밑에 바로 떠버려서 엄청 쪽 먹었다. 그게 끝인 말도 안 해. 걔가 갑자기 고치고 있는데 탑 섹시 미녀 50 창 뜨더니 여자들이 발가벗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렇다. 난 성인 사이트를 보다가 너무 야한 창이 마구 뜨길래 아무거나 눌러버렸고 그러다가 고장이 나서 불렀더니 그 창이 미처 닫히지 못하고 마구마구 뜬 것이었다. 개쪽 먹었다. 난 동생도 있는 앞에서 쪽팔려서 이게 뭐지? 우리 삼촌이 봤나? 시침이 떼던 중 우리 동생 누나가 아까 봤잖아. 걔가 날 뭘로 볼까? 정냄이 팍팍 떨어지겠지? 뭐 다 이해하겠죠 뭐. 그런 거지 뭐. 정말 창피하긴 하겠네요. 여기 더 심한 분도 있어요. 타마라 씨. 어제와 연속으로 대마왕이 내 꿈에 출연했다. 어제는 대마왕이 날 덮쳤다. 가로 열고 어이 이상한 생각하지 마셔. 어이가 없다. 너무도 생생하다.
대마왕은 생활이 곤란해 낮에는 버스 운전을 한다. 나는 대마왕을 만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닌다. 대마왕 버스를 한 번이라도 타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버스 정거장 근처에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개꿈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제가 덮쳤다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백꽃마녀씨 봅시다. 토요일날 여동생과 사촌동생과 느긋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가요 프로그램을 보다가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순간 리키 마틴의 얼굴, 순간 새 여인네는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느끼한 놈이었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무지 흉내내는 가수였던 그 놈이 왠지 가깝게 느껴지며 감동의 눈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간만에 눈이 그렇게 즐거웠던 것이 언제적 일이었던가. 새 여인의 침으로 한강을 이룬 TV 강변. 멋져. 저 근육, 저 유연한 허리 놀림, 웃으면 캡 귀여워. 후반부에 딱 달라붙는 검은 상의 입고 등장. 터프한 자기. 남자 근육이 저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다리 긴 거 봐. 섹시. 저야 워낙 밝히니까 그러려니 했겠지만 두 여동생까지 그러니까 남동생이 어이없으면서 혀를 쳐더군요. 늙은 누나가 간만에 불타오르는데 찬물을 끼얹다니 부르르. 용서가 안 되거든. 그러는 놈이 핑클 나오면 언니 하면서 100m 밖에서 달려오냐. 남자는 34, 24, 34 따지면서 밝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대한민국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 우리도 눈이 있고 미의식이란 게 있고 눈높이란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죠. 전 정말 오랜만에 눈이 즐거웠어요. 삶의 보람도 느껴지더군요. 리키 마틴으로 인해서 삶의 보람까지 느꼈다면 리키 마틴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야겠네요. 대마왕님, 리키 마틴의 노래 아무거나 하나 부탁하면 안 될까요? 당시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파요. 싫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싫어요. 리키 마틴 노래는 저희 프로그램에 신청도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틉니다. 언젠가는 호스트바에 기필코 가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는 연희동 백곰 올림. 굉장하다, 굉장해. 이제는 뭐 미소년 보고 침 흘리는 애교 수준을 벗어나서 자신의 포부를 여기까지 피력을 하시는군요. 저는 말이에요. 그 호스트바가 굉장히 재미있고 저렴하고 뭐 이런 형태로 좀 양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스트릿바가 그 여자들이 주로 이렇게 벗고서 쭉쭉 빵빵 보여주면 남자들이 앞에서 개핵 막 이래가지고 침 흘리고 그러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잖아요. 외국에 보면은 여자들이 가는 스트릿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풀몬티라는 그 영국 영화에도 나오지만 가면 여자들 소리 지르고 와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거기서 보면 여자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똥꼬반스 입고 나와서 앞에서 춤추면서 흔들고 막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지폐 꽂아주고 막 쓰다듬고 막 짝짝 때리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들 춤추게 해놓고 웃고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 괜찮아 보이대요. 그 뭐 남자들도 그럴 수 있고 여자들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생각보다 그게 뭐 어두침침하고 뭐 이렇게 범죄와 연관이 될 것 같고 성의 타락 뭐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다들 그럼 집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그런 쪽으로 놀 수 있는 장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러한 일과 그다음에 이 가격대나 이런 것도 위화감 느끼는 가격대잖아.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좀 더 밝고 싸고 이런 형태로 해서 언니들 가가지고 남자애들 춤추게 해놓고 가서 보고 야 이러고 집에 가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청춘일 때 마음이 청춘인 사람까지 포함하여 이성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수 있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거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래 정신적으로 거의 뭐 역사에 남을 트루 러브 스토리를 쓰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거 말고도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자기한테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따뜻하게 되고 안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 감정이나 이 미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참 절묘하게 셋업이 돼 있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쭉쭉 빵빵 아니어도 쏠려요. 여자 쪽에서 남자를 볼 때 마찬가지. 자기 남자친구가 아무리 짧고 아무리 신체 조건이 아니어도 좋아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다. 짧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약간 자살골인 것 같은 분위기도 들면서 DGC가 보낸 소녀나 기타를 잡아라 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제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소녀나 기타를 잡아라 였습니다. 정신미숙아씨, 팔 부러진데 좋은 노래 없나요? 웃자다 팔이 부러졌을까. 며칠 전 동창 녀석들하고 술 한잔 하고 나오는 길에 일명 펀치라고 하는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한 방 때렸는데 뽀깍! 다음날 오후 누나랑 병원을 갔더니 손가락이 무려 2개나 부러졌더군요. 뭐가 이래 하면서 반깁스하고 다음 주에는 통깁스 한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웃겨요. 꼭 지나면 아쉬워진단 말입니다. 손 다치니까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어제는 간만에 기운 차리려고 볼노 사이트들 가서 충전하고 운기 조식차 누웠는데 거기를 가서 그거 보는 게 운기 조식이 되나요? 평소 생각 안 하던 XXE가 생각이 나대요. 하필 오른손이라 죄 없는 담배만 피웠더랬죠. 아, 여기까지 타이핑하는데도 열나 힘드네요. 대마왕님께서 한 곡 골라주시면 기운이 날 듯하네요. 에휴, 조심하시지. 오른손을 쓰시는군요. 그 원래 사람도 패더놈이 팬다 그러잖아요. 싸움 안 하던 사람이 괜히 사람 치면 그 자기 손부터 나가고 그런다 그러죠. 예. 펀치 치신 거니까 뭐 기왕이면은 그 손가락 2개 불편한 걸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한가 생각도 해보시고 주위에 그 신체 때문에 힘든 그런 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이런 게 사랑인가요? 뒤에 물음표가 느낌표가 무지하게 달렸습니다. 상당히 긴 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고민을 해봅시다. 방송에서 한 마녀님의 파란만장한 꾼 이야기를 듣고 심심해서 한 글 올립니다. 그분 얘기죠. 이 남자 저 남자 무지하게 놀아봤더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러신 분. 예, 제가 계속 하시지 그래요? 라고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외로운 거 이런 거 다 느껴서 그만하시겠대요. 그러라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고1 때까지 저는 지금 생각하면 웃음 나올 정도로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그때까지 여자친구는커녕 여자 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던 저는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제 앞날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 가서 그곳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쯤 저는 자기가 소위 꾼이라고 자칭하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꾼이란 카사노바, 바람둥이 등등. 물론 저는 그 녀석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시작했고 제게 자기가 그동안 쌓은 비법들을 전수해줬어요. 녀석에게 한동안 교육을 받고 몇 명의 여자와 사귀어 본 저는 여자라는 종족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알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자란 연약하고 순진하고 청순하고 보호해줘야 되고 등등등등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전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지 못하는 남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작년 여름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퀸카였고 성격도 좋아서 2살 연하인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저는 결국 착각을 하고 말았고 얼마 동안 그녀에게 대쉬를 한 저는 그녀가 방송에 나온 그 꾼 마녀님처럼 비슷한 부류의 여자라는 걸 알게 됐지요. 당신이 그 여자가 만나던 3,000명 중에 한 명이었구나. 조금 실망하게 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든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면 그녀를 차버려야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좆대봐라 이런 거였죠. 이렇게면 제가 이제까지 느낀 충격이나 실망감을 조금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녀님들이 칼 들고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때의 저는 뭐가 쓰인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까지 짠 저는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계획 1. 그녀의 친한 친구들을 공략한다. 이 계획의 성공이라 함은 그녀 친구들이 그녀에게 넌 저런 애가 좋아해서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저의 계획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그녀 친구들은 그녀에게 저와 사귀고 있을 때도 많은 남자를 만나고 나이트도 가고 며칠 동안 연락도 끊기고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기 시작했고 저는 속으로 악마의 미소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순진한 얼굴로 그녀의 친구들에게 난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 그래도 난 걔를 사랑해. 등등 말을 해줬더니 그녀들은 감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대요. 계획이 그녀가 날 신뢰하게 만든다. 그녀가 절 완벽하게 신뢰를 하게 만들어야 했죠. 그래야 제가 나중에 찰 때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저의 난 너밖에 없다.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등등의 이빨린 말과 어느 정도의 물리한 공세와 친구들의 신뢰에 힘입어 그녀가 저를 신뢰하게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계획 3 찬다. 지난 3월 초 저는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처음부터 양의 탈을 쓴 저는 끝까지 양의 얼굴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착한 놈으로 남기 위해서 그녀가 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예상대로 그녀는 저를 차더군요. 바보탱이야. 그러면 결국 채였다는 얘기잖아.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했더니 그녀가 전화해서 헤어져라는 짧은 말 남겼고 저는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참 더럽더군요. 그녀의 친구들 대부분이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한 명이 만나자고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건 그녀에 대한 저의 감정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혼란해지고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놀아본 해철이 형, 큰일 났다. 이게 호칭이 돼버렸어. 자문을 구합니다. 이 제 감정은 사랑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답해주세요.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놀아본 이 형아가 모든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나 다 해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냥 제 경우와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목격한 경우를 유추해서 그래서 자신 있는 경우에만 상담에 응할 뿐인데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정의할 때 그 정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틀린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꽃무늬의 분홍색의 옆에 이렇게 예쁜 레이스 장식이 있는 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까만 가죽으로 만든 이만한 쇠스랑에다가 별 장식 박아놓은 걸 사랑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니까 본인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 아니겠어요? 둘째! 전자오락을 합니다. 전자오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동그랗게 생긴 애가 띨띨띨띨띨 이렇게 걸어가서 거기 있는 앵두를 막 따먹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 컴퓨터 화면에 앵두 3만 개 먹었다고 점수가 막 나와요. 옆에 친구 보니까 앵두가 2,000이네. 야,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한 순간 친구가 사과를 띡 따먹었습니다. 삐삐삐삐삐 게임 오버. 그러면서 친구가 자기를 보고 너 바보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엄마. 이거 사과 따먹는 게임이야. 사과 따먹으면 끝나. 앵두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하고 있는 종류의 게임이 과연 뭐가 목적이고 뭐를 하는 게임일까요? 사랑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요건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상대방, 자기 짝을 얼마나 상처를 입힐 수 있는가 그걸 경쟁을 하는 게 사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종류의 게임은 아니지 않나요? 좋은 경험 하셨네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예. 그렇다면 자기에게 맞는 사랑의 정의와 자기에게 맞는 사랑의 게임의 법칙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짝을 찾아내시면 혹은 거꾸로 그런 짝을 찾아냄으로 해서 법칙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시면 좋잖아요. 아주 창창하신데요. 위로 곡 나가요. 네, 봄바람처럼 상긋한 나탈리 임브렐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톤이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지금 든 건데요. 이 람슈타인 Mein Herzbrand 제가 죽으라고 틀잖아요. 가사 내용이 뭔지 몰라. 이 독일어잖아. 영어라고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모르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별로 대단한 내용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언뜻 스쳐 지나가면서도 궁금하군요. 혹시 이 람슈타인의 Mein Herzbrandt의 가사를 해석하실 수 있는 정확하게 분이 계시다면 요거 좀 해석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백뮤직 삼아 깔아놓고 이렇게 좀 같이 이게 이런 가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또 그게 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독일어 전공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사실 이 대중음악 가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는 언어 전공자라고 해서 꼭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람슈타인 Mein Herzbrand 말고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듣는 노래 중에서 이거 가사 사실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 해석해서 보내주시거나 찾아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이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가사를 해석하고 이렇게 내용 같은 거 이제 외국어 같이 공부해가면서 그러면서 방송을 잠시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녹음했다가 주위 사람들한테 고스트 스테이션은 이런 방송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문제가 좀 덜 생길지도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ghoststation.lycos.co.kr은 잊지 마시고요. sbs.co.kr로도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아까 그 언급했던 그 마녀님 있잖아요. 무지하게 놀다가 상처받으신 분. 그때 타미 볼린의 Hello Again을 보내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오늘 타미 볼린의 노래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CF에도 삽입이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아시는 곡일 텐데 사베나 워먼이에요. 이 타미 볼린은 27살에 죽었습니다. 27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이 팝 히스토리에 나타나는 천재들이죠. 뭐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 그리고 짐 핸드릭스 이 3J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 27살에 죽었고 또 이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도 27살에 죽었다. 그래서 27살에 자살 혹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이런 급살은 좀 표현이 그렇다. 요절. 예, 그럴 경우에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미 볼린 제임스 갱 출신이고요. 디퍼플의 마지막 기타리스트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혼혈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감성을 매우 잘 표현을 하는 그런 기타리스트였는데 정말 아까운 나이에 타계를 했습니다. 자, 사베나 워먼 들으면서 작별 인사 드립니다. 내일 뵐게요.